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 왕십리 광장에서 왕십리 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쪽 보시면은 저 성동구청하고 그 옆에 이제 신영주회리 보이시죠? 저쪽은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쪽에. 그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 역세권에서 250m 이내 쪽에 용적률을 풀어주고 증축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성동구청하고 성동경찰서가 보이시잖아요. 앞에 경찰서하고 옆에 교육청 부지가 있거든요. 이쪽이 행정타운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쪽은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개발이 들어가게 될 건데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이쪽에 해당 명칭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행정타운은 이전을 하게 되고 이쪽에 업무지구가 들어가요. 이게 이전하는 거 확정. 네, 확정입니다, 확정. 네.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은 좀 소요가 되긴 할 건데 지금 이 행정타운 부지가 경찰서부터 그 구청까지 해서 교육청 부지까지 해서 부지가 되게 넓거든요. 네, 이 부지 전체가 업무지구로 다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면 도쿄역 앞에처럼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50층대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전체다가 이제 업무지구가 들어서겠죠. 그렇게 되면 이 행정타운은 어디로 가느냐? 이 건너편 쪽에 보면 소홀아톨이라고 있거든요. 소홀아톨 쪽으로 이 행정타운 전체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더 투자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소홀아톨 쪽 이쪽 인근이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정타운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일대는 왕십리역 광장 주변으로 업무지구가 들어선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쪽 인근에 주거지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수혜는 이 보시면 옆에 서울숲 3부가 있는데 이 서울숲 3부 같은 경우는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지금 현재도 가격이 다소 높긴 하지만 이쪽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 이외에는 아파트 단지가 이쪽에는 없어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청년주택이세요. 그러니까 이 영향권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왕십리역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쪽이 정문 쪽인데 후문 쪽으로 한양대 쪽으로 가는 방면으로도 출구가 있거든요. 그럼 그 뒤쪽도 조성이 돼 있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이 업무지구 개발이 됐을 때 주거지 혜택 부분은 마장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반등을 하겠죠. 이쪽이. 그걸 참고해서 발전 그림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십리 역사 부분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승 자체가 2호선, 5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GTX-C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유동인구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동북선까지 연결되게 되면 강북 쪽에서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니까 교통 여부는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이 사실은 현대화되면서 개발이 된 데에서 약간 허들이 생겼던 거는 사실 지명 때문이에요. 왕십리라는 지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올드함이 있어요. 촌스러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그 2030 도시정비형 개발이 들어서게 되면 그게 발표가 나고 나면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로 접근하려면 그런 발표가 나기 이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강북역 뒤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쪽 거주자들만 알지 뒤쪽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쪽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조성이 되어 있죠. 전용은 한 12평 정도, 네. 그 정도 됐죠? 네. 조금 큰 풀리명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저 두산이라든지 지금 이쪽 일대 중앙하이츠라든지 이쪽 아파트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개발 호재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로서는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아파트죠. 왜냐하면 마장동이 이 축산물 시장이 있어가지고 주거 여건으로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동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들이 가격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입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저쪽 이제 금호올림 아파트가 보이시죠? 그죠? 금호올림 아파트가 367세대 6개 동, 중국연도가 2006년 9월이고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왕십리역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에 동마중학교라고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부분은 이제 좀 배정 거리가 좀 멀어요. 대신에 건너편에 한양대 그 사대부고가 있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해결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좀 배정이 멀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 이쪽 마장동 중앙 IC 부분도 어느 정도 수혜 연계 가능성이 있는 이제 단지죠. 세대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마장동의 특징이라고 하면 평지거든요. 왕십리역의 접근성도 높을 뿐 아니라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는 주거 여건이 상당히 우수해요. 여기는 약간 또 엉덩이 있어. 그렇게 언덕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완전 없어. 네, 네, 여기는 완전 평지인 거고, 지금 이 마장역 쪽 건너편 쪽이 지금 현재 그 한전 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데거든요. 이 한전 물류센터 특별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 초, 늦으면 내년 초에 이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 물류센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전봇대 같은 데 있는 폐전압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쌓아놓던 물류창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이 주상복합으로 변모를 합니다. 그러면 땅도 부지가 커요. 네. 그래서 그쪽은 그 2016년도에 보니까 조사를 했더니 김포 화군 산업단지로 물류센터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가 이전을 할 때는 이 해당 부지가 이전할 부지가 결정이 돼야지만 진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장역 4번 출구 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건너편 쪽은 한전 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데고, 거기에서 또 전면으로 쭉 가면 저희가 마장 축산시장입니다. 그쪽도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세림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걸어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마장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만약에 왕십리역에서 내려도 도보로 그렇게 멀지 않은 편인 거고, 마장역에서 갔을 때는 한 5분이 안 걸릴 거예요, 채. 네, 5분 안 걸려요. 도보로 갔을 때 거리가 세림아파트 쪽까지 도보 5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한 평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에서 유일하게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예요. 지금 원래는 세림아파트만 재건축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흥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통합해가지고 개발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조합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즈넉하죠? 그래서 이제 평지기 때문에 이쪽이 개발되고 나서 신축 아파트로 조성이 되고 나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입지예요. 거래되는 매물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뭐 조사로 왔을 때도 그때도 5개. 여기 뭐 작은 평수, 제일 작은 평수. 네, 그쯤에. 네. 지금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1세대고요.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준공은 1986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61제곱미터하고 90제곱미터 그리고 103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건축 정비 계획이 가결이 된 상태고,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쪽 그 지분을 말씀드리면 31평 기준으로 지분은 16평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금액은 흥일연립이 좀 낮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지분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져요. 연립하고 아파트하고. 제가 6개월 전에 현장 왔을 때 여기 2층 매물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 문의하실 거면 이 세림부동산 가시면 됩니다. 네, 세림부동산 들르시면 됩니다. 홍보해드리는 건데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흥일연립이에요. 흥일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가동, 나동, 다동이 있는데 다동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가동하고 나동 지분이 달라요. 가동은 저기 지분이 17평이고 나동은 16평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전용 16평에 방이 3개예요. 그래서 거주가 가능할 정도의 구조긴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때는 세림이 매물이 없다 그러면 이쪽도 매수들을 많이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쪽도 같이 구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동하고 나동이 세림하고 같은 필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림하고 흥일이 통합해서 1250세대로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체 빈다고 정했을 때 네. 이건 무조건 그것도 같이 가는 거죠. 무슨 100%예요, 100%. 네, 100%. 다동만 아니시면 돼요. 지금 그 세림 아파트 담벼락을 옆으로 끼고 오른쪽 편으로 이제 올라가면 마장동 382번지고요. 이쪽은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될 건데 토지 소유주가 지금 현재 136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접도율이 4%. 접도율 4%라는 거는 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역 내에 4m보다 좁은 도로를 낀 집들이 96%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을 새로 신축 빌라를 짓든지 집을 짓기 위해서 대형 차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근데 차가 드나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가 나질 않아. 이쪽이.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 못 들어서는 거죠. 막아놓은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재생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신통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입지 개선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정비의 시급성을 뜻하는 그 정량적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100점 만점에 97.7점이 나왔어요. 지금 이쪽은 그 용적률은 249.9%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고 지상 25층에 5개 동으로 들어설 거예요. 임대는 89세대 포함하면 446세대가 건립이 될 겁니다. 한 450세대 정도 되는 나름대로 규모가 좀 되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주가 13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장동 382번지 일대입니다. 잘못 들어서면 찾지 못합니다. 대충 이제 가늠이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 앞으로 보이는 저 공사 현장이 한양대학교 기숙사 부지. 이쪽 일대 땅들을 한양대학교에서 소유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한양대 기숙사 부지를 끼고 이 신통 마장동 382번지 쪽으로 둘러서 이제 행당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아래로 보이신 쪽이 한양대 뒤편으로 했을 때 이쪽이 이제 사근동입니다. 사근동. 그러니까 이쪽 뭐 왕십리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마장동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투자처로는 사근동 쪽으로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이 아래쪽이 뭐 하숙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사근동. 한양대 기숙사 부분 저쪽으로 있고 그 옆쪽으로 이제 저 건너편 쪽에 위에 보시면 저기 이제 한양대 병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행당 7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이죠. 이쪽 행당 7구역은 단지명은 푸르지오 파크7이고요. 왕십리 역사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겁니다. 아마 대장 아파트가 될 거고 무조건. 이쪽은 이제 멸실 입주권 대체주택 특례조항이라고 주택수 포함이 안 되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금액이 비싸서 진입하기가 수월치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행당 7구의 옆쪽에 공원이 보이는데 이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서울숲 리버비자이가 행당 6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7구역과 6구역이 근린공원 사이로 한 단지처럼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연식이 행당 7구역이 더 뒤에 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평균 단가는 이 행당 7구역이 당연히 가장 고가가 될 텐데 이 두 단지 중에서 최고가는 행당 6구역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조망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면적을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조망이 잘 나오는 쪽이 대형 평형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면적 25평대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통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이제 거래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서울숲 한신 더유 쪽으로 또 투자자들이 좀 지켜볼 수 있겠죠. 이쪽도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철길 건너편으로 위에 보시면 이제 육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주상복합이 이제 서울숲 더샵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이쪽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단지형 상가가 조성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유동인구 없다 보니까 거의 좀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이쪽이. 그래서
왕십리 역사가 개발이 되고 업무지구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왕십리역이 좀 부각이 되면 좀 더 주거지로서 가치 부분이 부각이 될 거예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 인근에서는 가장 고급 단지로 인정을 받을 테니까 이제 이쪽부터가 응봉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재개발처럼 보이지만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응봉 1구역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22년 1월 27일자로 지정이 됐어요.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축물이 높이 제한하고 공간 간격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 특화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 그 개발 계획은 건폐율은 30%에 용적률은 202%로 적용이 될 거고 지하 3층에 지상 15층 그리고 총 세대수가 525세대 그리고 임대 세대가 없다는 거 용적률을 추가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응봉초등학교 옆에도 응봉 2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 재건축이 되고 나서 조성이 되고 났을 때 조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그쪽 그 개나리 공원으로 올라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응봉 2구역 같은 경우에는 525세대가 이제 준공을 하고 나면 조망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에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중랑천하고 지금 서울숲 쪽이 이제 보이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응봉역 쪽하고 서울숲 삼평역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오페라하우스처럼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쪽이. 정확한 개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이 도보 보행교가 생깁니다, 이쪽에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서울숲을 가려면은 저 응봉교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요. 근데 도보 보행교가 폭 10m에 길이 350m짜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조망뿐만 아니라 뭐 공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높죠. 응봉 2구역은.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는 왕십리역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장동 쪽 그리고 행당 7구역 그리고 행당동 그리고 이제 응봉 1구역까지 이렇게 임장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청동구 왕십리 쪽 인근에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